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중동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UAE인데요. 자, UAE. 자, 2020년대 아브라함 협정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현 주소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리고 하마스와의 이 전쟁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피해와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UAE는 기본적인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AE 위치를 좀 알아야 되겠지요. 중동에 당연히 있는 건 맞고요. 중동 내에서도 이 퍼시안 걸프, 뭐 아라비아 해라고도 하고 뭐 페르시아 만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규모의 석유 물동량이 지나가죠. 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UAE,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두바이가 있고 뭐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아부다비까지. 뭐 당연한 거지만은 수도가 두바이는 아니고요. 아부다비가 수도라는 점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두바이, 아부다비 이런 것들은 옛날에 UAE가 다 토후들, 그 지역의 아미르 같은 존재들이 여러 가지 그 나라를 뭔가 지역별로 지배했던 적이 있는데 그 대표적 도시들입니다. 뭐 두바이는 어떤 부족의 족장이 다스리는 도시, 뭐 아부다비는 또 어떤 족장이 다스리는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력, 토호 세력들이 합쳐진 것들이 UAE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역사도 설명드렸고요. Times of Israel 기사 소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UAE를 어떻게 좀 설명하고 있는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관한 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한 5년쯤 됐습니다. 아브라함 협정 맺은 지 5년 됐는데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봐야 되겠죠. 무역 규모가 2023년에서 24년 사이에 11% 성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전쟁이 있다 보니까, 하마스 전쟁이 있다 보니까 교류가 아주 소폭으로 줄어들었고, 그게 다시 반등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갖가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020년 전까지는 거의 무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디폴트 상태에서 엄청 늘어나는 그런 것도 반영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소프트웨어와 정부 간의 직접 거래 규모의 그런 걸 제외하고 봤을 때, 이것을 제외하고 봤을 때 무역의 규모가 2024년에 약 32억 달러죠. 엄청난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작에 무역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았을까라 생각될 정도로 정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지금 가시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 규모가 성장되고 있는 반면 뭔가 정치라든지 사회적 스탠스는 좀 뭔가 다른 결인 것 같은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영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 요약했는데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카테고리로 좀 짜깁기를 하고 좀 조각을 맞춰가지고 항목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금 위에 보여드린 이런 경제 규모의 변화라면 요르단, 이집트보다 더 밝고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나라를 언급한 이유는요. 요르단은 1990년대 중반에 그리고 이집트는 1979년에 각각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맺었습니다. 네,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걸 같이 한번 말씀드려야 된다는 점. 네, 그렇게 국교 정상화가 기존에 되었던 나라에 비해서 더욱더 밝은 미래가 있고 더욱더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고 저도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UAE가 하마스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스도 아랍인이고 UAE도 아랍인 사람들인데 UAE 정부로서는 이 하마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좀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강력히 하마스에 대해서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들 역시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마스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동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3년 10월 7일 당시에 테러 주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200명 사망했고 250명의 인질 납치를 했고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게 팩트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UAE 정부가 직접 어떤 고위 관리라든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랍 국가로서 이런 레토릭이 나온다? 이거는 매우 생각 많이 해볼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정부로서는 뭐 자연스럽게 얘기할 그런 코멘트긴 한데 UAE, 그러니까 일개의 아랍 국가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리스크가 클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확실히 뭐 중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경제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국가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그 맥락을 두는 게 맞는 판단하는 거겠죠. 일단은 그렇게까지. 물론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도 좀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하마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크게 다름이 없는 입장을 피하고 있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단 이제 이스라엘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이스라엘 정부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 군사 행동을 크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2023년 10월 7일 이후 때 물론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키고 뭐 정말 그 전쟁에 대해서 뭔가 트리거가 되었다. 이건 맞는데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군사의 대응이 매우 강경스럽고 민간인을 많이 사망시키게 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수만 명이 사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비난하고 있고 더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지원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까지 유도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수만 명 사망했는데 과연 여기에 하마스 대원이 한 명도 없을까? 이것은 좀 뒤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수만 명이란 것은 결국 또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뒤에서 배후로 가지고 있는 보건부의 결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어, 수만 명 중에 상당히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인구가 그 사망자 중에 하마스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내용은 그렇다는 것이고 어쨌든 헤즈볼라를 파괴하고 하마스 약화시킨 것, 둘 다 뭔가 이뭐 중동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주변 지역에 대해서 뭔가 불안정을 낳는 세력이라고 UAE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환영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에 관련된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인데요. 일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나라의 교류를 아주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항공편 운항이지 않겠습니까? 거의 지장 없이 이스라엘과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은 좀 더 늘어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과 UAE를 잇는 항공사, UAE 거세 항공사를 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이제 다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기사의 내용을 좀 가져왔고 제가 일부 검색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에미레이트 항공처럼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짜는 그 10월 7일입니다. 2023년 10월 7일이고요. 이때를 시점으로 해서 어떻게 제한이 됐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에미레이트 항공 같은 경우는 약 한 달 좀 더 되는 기간까지 제한을 시켰는데 그 말은 뭐냐? 이 이후로는 재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운항 노선은요, 주로 두바이와 텔아비브 노선입니다. 이것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에 에티하드 항공도 유명하죠.
자, 여기는 조금 더 일찍 재개했습니다. 하마스가 일으킨 전쟁이 일어난 지 4일 만에 바로 재개가 되었고요. 거의 항공편 지남 없이 운행하고 있는 이런 맥락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플라이 두바이 항공도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하게 언급되고요. 그 전쟁이 일어난 7일 당시에는 두 편이 결항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자기가 재개가 되었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10월 13일부터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약 일주일 조금 덜 되는 시기부터는요. 원래 매일마다 4편이 있었는데 두바이에서 텔아비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랬는데 2편으로 줄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2편인가를 살펴보니까 그 제가 검색해 본 게 2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월 그 하순이 되겠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일주일에 5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평균 일주일에 56회라는 것은 하루에 8개라는 거죠. 어떤 날 제가 임의로 검색을 해보니까 네, 하루에 8편인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오히려 더 항공편이 늘어났습니다. 이때보다. 네,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예, 항공편이 거의 아예 지장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과장이 있긴 해요. 지금 기사에서는 지장이 없이라고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거의라는 괄호를 제가 붙였습니다.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는 사실 어떤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벌어지면은 전쟁에 준하는 상태가 벌어지고 그러면요 일시적으로 항공편이 좀 서스펜드가 될 수 있죠. 네,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하지만 바로 거의 뭐 길게는 한 달, 뭐 짧게는 며칠 만에 다 재개가 되는 그런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더 항공편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볼 수 있다. 체크할 수 있겠고요. UAE가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 이 내용들 좀 더 보고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타냐후 총리에 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은 그 대전제로 일단은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대한 대응 방식 이 모두가 원하는 것을 진행했다. Everyone 라는 것이죠. 일단 누구나 원했던 것이다. 그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자체는요. 여기에 누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UAE가 들어가겠죠. Everyon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Access for the UAE 이런 말이 없습니다. UAE도 편승하고 있는 것을 넌지시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UAE와 좀 친한 아랍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이것을 원했을 것이다라고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모두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좀 특정 대상을 가리킨 말이 아닐 수 있지만요. 사실 예외가 없다라는 것도 역시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다음.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좀 이중적인 입장으로 얘기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뭐 일단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사망을 현상적으로 많이 했지 않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동정심이라든지 뭐 그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는 게 아닌가. 물론 종합적으로 좀 얘기해 보면은 하마스를 빼고 난 순수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일단 그들이 보는 거죠. UAE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할 대상이 있다면 일단 2014년에 무슬림 형제단을 금지시켰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죠. 무슬림 형제단이 뭔가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동 세계에서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단체가 그 중동 지역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의 성향은 뭔가 이 순수한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요. 무슬림 형제단에 팔레스타인 지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마스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무슬림 형제단의 색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하마스가 대표적인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뭐냐? 하마스를 비판한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UAE가 또 이 무슬림 형제단이 국내에서
그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을 금지했다라고 같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하마스에 대한 그 선을 끄는 거죠. 쉽게 말하면 2번 가겠습니다. 이란하고도 좀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친분 관계는 아닌 거죠.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물론 이란은 국경 정상화를 했지만 아직은 알력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다음 예멘 후티 반군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뭔가 도발 공격하고 있고요.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지하고 있죠. 후티 반군이요. 그들하고 갈등이다. 이런 말은 이스라엘과는 좀 비슷한 척이 되고 있고 지금 정황도 그러한 거죠. 기본적으로 두 국가의법을 지지한다. 이것은 이 UAE와 관련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쪽으로 인터뷰를 한 고위 관료에 관한 언급을 분석해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two-state solution 이게 있기 때문에 UAE와 이스라엘은 서로 정상화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서 이런 배경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팔레스타인을 좀 의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 경제 이런 것들 협력에 대해서 특히 그리고 미국과의 원조 이런 것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대전제로 깔리기 때문에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게 됐는데 거기에 뭔가 팔레스타인의 조건을 좀 뭔가 내재적으로 건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4번은 역시 이것도 팔주민들을 의식한 얘기라고 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마스도 테러리스트인데 유대인 정착민도 분명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뭐 스태빙도 했고 뭐 방화도 한 적도 있고 이런 적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들도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말 수 있냐.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는 것까지. 이것도 역시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정착민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은 제가 여러 기사를 계속 분석하고 있긴 하지만 먼저 사실은 예측할 수 있긴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먼저 공격이 많이 오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뭐 그들의 사연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패턴은 좀 그렇다는 점, 어느 정도 그렇게 분석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UAE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과 협력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는요. 네타냐후에 대한 어떤 이중적인 입장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이중적인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입장이긴 해요. 그러려면은 물론 관계 청산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관계에 대해서 뭐 껄끄러운 게 있거나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청산시켜야 되긴 하지만 뭔가 일관된 스탠스는 좀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로서도 교훈을 좀 얻을 게 있겠죠. 뭔가 이중적인 잣대보다는 뭔가 좀 스탠스를 올바르게 취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얘기로 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튼 계속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현재 지금도 이 UAE와 이스라엘 무역 규모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최대치를 찍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의미한 중동 소식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른 나라 소식들 중동에서 뭐 주변 국가들 뭐 요르단, 뭐 레바논, UAE 이런 식으로 전해드리고 있지만 결국 다 또 팔레스타인 가자식으로 또 관련된 내용으로 귀결되죠. 네, 참 중동에 관한 소식을 전파할 때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이쪽은 이제 빠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수였습니다. 아디오스.